건강하라!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에 돌입하려고 하실 때요, 운동과 식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나이와 성별과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 요요 방지 기간, 개인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어트 초반에 돌입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하려는 분들께 조금 더 맞춰져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기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조금씩 가감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식단과 운동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각각 있죠. 식사를 적게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혹은 운동을 적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식사를 적게 하면서 운동도 적게 하는 거, 식사를 적게 하면서 운동은 많이 하는 거, 식사는 많이 하면서 운동은 적게 하는 거, 식사는 많이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는 거. 다이어트니까 식사를 적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답이겠죠? 하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적이 체중 감량, 체지방 감소라고 한다면 적게 먹고 운동도 안 하는 것,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는 운동도 안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다이어트에 돌입을 할 때 초반에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빨리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 보기 때문에 체중이 빨리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운동을 같이 하는 걸 권하긴 합니다만, 초반에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이 빨리 안 줄어들어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다이어트를 처음 돌입할 때는 가급적 운동을 기존대로 하거나 급하게 안 늘려주시기를 권하고요. 운동을 한다면 아주 가벼운 빠른 걸음 혹은 아주 가벼운 조깅으로 대략 20분 정도 스트레칭과 함께 하는 정도면 가벼운 운동이잖아요. 그 정도로만 해주셔서 내 몸의 회복을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를 빨리 원한다면 적게 먹고 운동을 안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근육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근육의 상태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 포인트겠고요. 가끔 우리 몸에서는 적게 먹게 되면 인류가 못 먹는 기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농사가 잘못되어서 기아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유로 못 먹게 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 간에서 지방을 막 쌓아두거나 내장 지방이 생기거나 방어 기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먹게 되면 방어 기전이 생기면서 살이 더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나중에 정체기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덜하니까 일단 먹는 것을 줄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채식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까지 종류별로 부위별로 뿌리 줄기 잎 열매 그리고 해초류 두부 버섯 견과류까지 모든 이 채식들을 골고루 다 먹어주는 전제하라면 여러분들의 영양 균형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체중 감소도 있지만 나는 체중 감소를 좀 덜 하더라도 몸매가 탄력 있게 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게 먹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은 당연히 식단 때문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몸매도 만들게 되겠지만 기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영양소는 적게 들어오는데 에너지는 계속해서 써버리게 되니까 기력이 저하되어서 몸에 자꾸 힘이 빠지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처지게 되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늘려주시기를 권해드리고,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항상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빨리 안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내 목적은 몸매와 탄력을 붙이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체중, 즉 숫자에 필이 딱 꽂혀 있다면 운동은 조금 천천히 혹은 아주 서서히 이런 식으로 증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의 목적이 있다면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식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 혹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고요.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간혹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면 괜찮지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하루의 칼로리가요, 일반적으로 먹는다면 대략 2000칼로리가 훨씬 넘거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지 그 정도 칼로리가 소모될까요? 엄청 힘들게 운동을 해도 500칼로리 이상은 잘 안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하루에 200~300칼로리 정도만 소모하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몸속에 있는 칼로리를 운동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진 분들은 더 빨리 빠지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목표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칼로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많이 먹고 나는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일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카페에 가가지고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나는 이 빵 먹고 좀 이따가 달리기 1km 더 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요 운동을 한다면 근육돼지라고 보통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몸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량이 높아지고 밥맛이 당기게 되고 더 건강해지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면 체형이 훨씬 더 커지고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는 운동하시는 분께 여쭤보세요. 내가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운동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올 거예요. 운동은 살을 뺀다는 쪽이보다는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을 더 늘려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운동의 방식이기도 해요. 요즘에야 어린 아이들도 살이 찐 친구들이 많으니까 운동을 해서 살이 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살이 찌려면 운동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운동은 살찌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데 운동을 함으로써 칼로리를 소비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잘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 많이 먹은데 운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뒤룩뒤룩 찌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초대사량에 따라서 많이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먹는데 살이 더 많이 찌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것은 개인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로 잡아야 다이어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훨씬 더 예쁘게 그리고 멋지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요요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속해서 내가 감량되어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단의 목적은 체중을 감량하고 또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고요. 기초대사량 부분에서도 운동보다 식단을 제대로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 식단이 아니라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목적은요 살이 찌고 빠진다기보다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더 크고요. 만약에 내 몸이 건강해진다면 식단을 조금 줄이면 살이 빠질 것이고 식단을 늘리면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운동이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좀 조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리프레시되고 몸이 개운해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식욕을 폭발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요요를 방지할 때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정체기를 극복할 때도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되면 한번 정체기를 툭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사량을 조금 더 높여주는 작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식단과 운동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다이어트를 하실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다이어트의 목적이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량이라면 처음에는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 식단 관리를 할 때 영양소 균형이 맞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확실하게 구분한 다음에 운동량을 결정해 주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다가 서서히 늘려나가는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한 달 단위로 점점 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날씬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